안녕하십니까.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37회차 서길봉입니다. 제가 대략 한 15, 16년 정도 전에 보았던 건데요. 너무나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실밥이 뜯어진 운동화, 지퍼가 고장난 검은 가방, 그리고 색바랜 옷. 내가 가진 것 중에 해지고 낡아도 창피하지 않은 것은 오직 책과 영어 사전뿐이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학원 수강료를 내지 못했던 나는 칠판을 지우고 물걸레질을 하는 등의 허드렛 일을 하며 강의를 들었다. 강의가 끝나면 지우개를 들고 이 교실 저 교실 바쁘게 옮겨 다녀야 했고, 수업이 시작이 되면 머리에 하얗게 분필 가루를 뒤집어 쓴 채 맨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공부를 했다. 엄마를 닮아서 숫기가 없던 나는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는 소아마비다. 하지만 난 결코 움츠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가슴 속에서는 앞날에 대한 희망이 고등어 등짝처럼 싱싱하게 살아 움직였다. 짧은 오른쪽 다리 때문에 뒤뚱 걸어다니며 가을에 입던 헛 잠바를 한겨울까지 입어야 하는 가난 속에서도 나는 이를 악물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추운 어느 겨울날 책 살 돈이 필요해 했던 나는 엄마가 생선을 팔고 있는 시장에 찾아갔다. 그런데 몇 걸음 뒤에서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차마 더 이상 엄마에게 다가가질 못하고 눈물을 참으며 그냥 돌아서야 했다. 엄마는 낡은 목도리를 머리까지 칭칭 감고 질척이는 시장 바닥의 좌판에 돌아앉아 김치 하나로 차가운 도시락을 먹고 계셨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졸음을 깨려고 몇 번이고 머리를 책상에 부딪혀가며 밤새워 공부를 했다. 내가 어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형과 나 두 아들을 힘겹게 키우셨다. 형은 불행히도 나와 같은 장애인이다. 뇌성마비인 형은 심한 언어 장애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려면 얼굴 전체가 뒤틀려서 무서운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그러나 형은 엄마가 잘 아는 과일 도매상에서 리어카하로 과일 상자를 나르며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도왔다. 그런 형을 생각하며 나는 더욱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다. 그 뒤 시간이 흘러 그토록 바라던 서울대에 합격하던 날 나는 합격 동지서를 들고 제일 먼저 엄마가 계신 시장으로 달려갔다. 그날도 엄마는 좌판을 등지고 앉아 꾸역꾸역 찬밥을 드시고 있었다. 그때 나는 엄마에게 다가가 등 뒤에서 엄마의 지친 어깨를 힘껏 안아드렸다. 그리고 엄마 나 합격했어. 나는 눈물 때문에 더 이상 엄마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엄마도 드시던 밥을 채 삼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 골목에서 한참 동안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날 엄마는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에게 함지박 가득 담겨있는 생선들을 돈도 받지 않고 모두 내주셨다. 그리고 형은 자신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에 나를 태운 뒤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내게 입혀주고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로 나를 자랑하며 시장을 몇 바퀴나 돌았다. 그때 나는
시퍼렇게 얼어있던 형의 얼굴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날 저녁 시장의 한 구석에 있는 순대국밥집에서 우리 가족 셋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다. 엄마는 지나간 모진 세월의 슬픔이 북받치셨는지 국밥 한 그릇을 다 들지 못하셨다. 그저 색바랜 국방색 천대로 눈물만 찍으며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꺼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기뻐했을 텐데 너희들은 아버지를 이해해야 한다. 원래 심성은 고운 분이야. 그토록 모질게 엄마를 때릴 만큼 독한 사람은 아니었어. 계속되는 사업 실패와 지겨운 가난 때문에 매일 술로 사셨던 것이야. 그리고 할 말은 아니지만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몸이 성치 않은 자식을 둔 애비 심정이 오죽했겠니. 내일은 아침 일찍 아버지께 가봐야 되겠다.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얼른 알려야지.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는데 늘 술에 취했던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들 앞에서 엄마를 때렸다. 그러다 하루 종일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유서 한 장만 달랑 남긴 채 세상을 버리고 말았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나는 우등상을 받기 위해 단상 위로 올라가다가 중심이 흔들리던 바람에 그만 계단 중간에서 넘어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움직이지 못할 만큼 온몸이 아팠다. 그때 불이 나게 달려오신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얼른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잠시 뒤 나는 흙 묻은 교복을 털어주신 엄마를 힘껏 안았고 그 순간 내 등 뒤로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컵라면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 매점에 들렸는데 여학생들이 여럿이 앉아 있었다. 그날따라 절룩거리며 그들 앞을 지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구석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는 내 모습이 측은해 보일까봐, 그래서 혹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까봐 주머니 속에 동전만 만지작거리다 그냥 열람실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흰 연습장 위에 이렇게 적었다. 어둠은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어둠 속에서 다시 밝아질 것이다. 이제 내게 남은 건 굽이굽이 고개 넘어 풀꽃과 함께 누워 계신 아버지를 용서하고 지루한 어둠 속에서도 꽃등처럼 환히 나를 깨워준 엄마와 형에게 사랑을 되갚는 일이다. 지금 형은 집안일을 열심히 도우면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 1시간씩 큰 소리로 더듬더듬 책을 읽어가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발음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 오늘도 나는 온종일 형을 도와 과일 상자를 나르고 밤이 되어서야 일을 마쳤다. 그리고 늦은 밤 버스 안에서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앙드레 말로의 말을 떠올렸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는 너무도 아름다운 말이다. 이 글은요, 서울대학교 합격자 수기 공모에서 고른 글이어요. 이후에 이 학생은요,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하였고요. 미국에서 우주항공을 전공하면서 박사 과정을 밟았고요. 국내 굴지 기업에서 전부 뒷바라지를 해서 어머니와 형을 모두 미국으로 모시고 가서 함께 공부를 하면서 어머님을 보살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꿈과 희망은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잘 알아서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드리면서요.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 37회차 서길동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십시오.